제가 약 25년 전에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남녀 차별을 느낍니다, 저는. 여성 성기능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여성에서 이제 성욕 저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기 때, 또 수유기, 또 이제 피임약 복용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과 같이 수면 부족이랄지 만성 피로, 우울증 부분. 근데 이제 파트너와 갈등, 남성하고 달리 굉장히 여성은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성욕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적 흥분, 오르가슴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흥분 장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적응증을 받는 약제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성욕장애 치료제가 2개나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이제 만일 시판하게 되면 여성 성기능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극치감 장애 이거 이제 불감증이라고 우리가 통상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충분한 성적 자극과 흥분에도 불구하고 오르가슴, 극치감에 이루어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를 이제 극치감 장애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이제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치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파트너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평상시 관계가 안 좋으면 성관계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문화 사회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제 성에 대한 죄책감이랄지 억압적인 성교육을 받았다면 엄한 가정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받았다면 아무래도 위축감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극치감 장애까지 올 수가 있겠죠. 약물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이런 계통이 온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고요. 신경계에서도 말초신경 장애, 당뇨병, 만성 골반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극치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극치감 장애가 있을 때 이게 호르몬 문제다. 특히 이제 여성 폐경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여성은 보충요법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성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관여를 하거든요. 호르몬제 중에서 여성 호르몬 플러스 약간 남성 호르몬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런 호르몬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투여할 수도 있고요.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 단독요법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불안이나 스트레스, 파트너 관계에 의해서 극치감 장애가 있다? 그럼 당연히 심리치료랄지 부부치료가 필요하겠죠. 상실은 평상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여성도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은 막 스트레스 많은 상태인데 남편이 요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충분한 전이가 없을 때는 당연히 질윤활 부족이 생기니까 성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 아플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기능 장애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우울,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질 주변의 근육 긴장도가 이게 증가하고 그런 상황. 성관계를 할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많은 육아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질환으로서는 이제 질이나 외음부의 감염, 염증이 있거나
또 그 질건조증, 폐경이 아니어도 질건조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폐경 후에는 질건조증이, 질이식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교 통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원인을 먼저 봐야죠. 질염증이 있으면 염증 치료를 해야 되고요. 폐경이랄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질건조증이라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질정도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제 질정도 있으니까, 또 이제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죠. 파트너하고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상담이, 성치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두고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여성 성기능 장애는,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이냐, 또 관계 문제냐, 아니면 어떤 그 외음부의 어떤 염증이냐, 아니면 호르몬 부족이냐, 이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영향을 줬는가를 먼저 찾아가지고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시험에서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그러니까 적응증이 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효과가 있고요. 여성에서도 일부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처방은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 하에선 처방이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환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사실은 남성 성기능 장애하고 여성 성기능 장애를 보면 여기에서 정말 남녀 차별 느낍니다. 저는 어떤 면이냐면, 사실은 많은 약제 개발이 남성 성기능 장애 약제로 다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 성기능 장애는 1차, 2차, 3차 치료제라고 이렇게 아주 치료 지침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방법과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성 성기능 장애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적응증 받은 자가 없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미국 FDA 승인 받은 여성 성기능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여성 성기능 장애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남성 성기능 장애하고 여성 성기능 장애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일단 질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질은 약간 산도가 중요한데, 산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이제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익균이 이제 얼마나 있는가, 이 유익균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발효식품이랄지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랄지 이런 부분을 복용해가지고 이제 질 유익균을 유지하거나, 또는 블루베리, 견과류, 브로콜리 같은 항염, 항산화 식품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 건강을 해치는 습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질 세정제랄지 냄새 난다고 자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 유익균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점막에 이제 어떤 자극,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다한 세정 습관은 좀 고치셔야 되겠고, 흡연, 지나친 알코올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남성과 비슷합니다. 이게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이제 이 경우는 또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균주가 약간 이렇게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정상균이 비정상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로운 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면역성이 떨어져 본달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약간 이제 성 파트너가 이제 바뀌면서 이게 어떤 그 성병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느끼는 것은 증상으로 느끼거든요.
냉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그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 균주 자체가 어떤 우리 치료가 필요한 균주인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성병 범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증이나 이상 증후군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야겠죠.